적국은 핵을 가졌는데 우리는 빈손이라면 국가는 과연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이 마주해야 했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반도의 감도는 전운 속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극비리의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손으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어라. 하지만 당시 우리에게는 도면 한 장, 기술자 한 명 제대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는 미국조차 우리의 미사일 개발을 결사코 반대하며 감시에 눈을 번뜩이고 있었죠. 고철로 팔려나가는 미군의 폐기 미사일 부품을 몰래 수거해 밤새 닦고 조이며 시작된 눈물의 역설계, 그것이 대한민국 전략 자산의 초라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경악하는 괴물 미사일, 현물을 보유한 미사일 강국으로 우뚝 미국의 끈질긴 견제와 1980년대 정권 교체기의 혼란, 그리고 아웅산 테러라는 비극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결정체. 500kg의 족쇄를 끊고 지하 100m 벙커까지 파괴하는 전략 무기가 탄생하기까지 그 치열했던 50년의 비사를 지금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의 역사는 1970년대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되자 북한의 위협 앞에 놓인 한국은 자체적인 타격 수단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에 특명을 내렸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미사일 기술은커녕 로켓의 기본 원리조차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들은 주한미군이 운영하던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이 정비를 위해 분해되는 순간을 노려 눈으로 구조를 외우고 미군이 버린 부품을 고물상에서 사들여 역설계하는 방식, 이른바 맨땅의 헤딩으로 기초를 다져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탄도 미사일 프로젝트 백곰이었습니다. 1978년 백곰 미사일의 공개 시사는 성공적이었고 국민들은 환호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미국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 투발 수단을 갖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고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노골적으로 개발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사거리 180km, 중량 500kg이라는 족쇄, 즉 한미 미사일 지침의 모태가 되는 각서를 써주고서야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외부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해체 위기에 직면합니다. 전두환 정권 초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했던 신군부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미사일 개발 조직을 와해시키고 수많은 핵심 연구원들을 해고하는 뼈아픈 실책을 저지릅니다.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기술 데이터가 유실되고 연구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은 영영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국방과학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잃어버린 시간이자 자주국방의 꿈이 외세와 정치 논리에 의해 짓밟힌 뼈아픈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꺼적하던 미사일 개발의 불씨를 되살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도발이었습니다. 1983년 미얀마 양곤에서 발생한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은 전두환 정권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대통령을 노린 적의 노골적인 살수 앞에서 우리 군은 보복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수단이 전무하다는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결국 정권은 해체했던 미사일 개발팀을 부랴부랴 다시 소집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생계를 걱정하던 연구원들이 다시 대전으로 모여들었고 백곰을 개량하여 실전 배치 가능한 미사일을 만드는 현무 프로젝트가 극비리에 가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70년대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재개를 집요하게 방해했고 부품 하나를 수입할 때마다 평화적 이용임을 증명하라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연구진은 밤낮을 잇고 매진했고 마침내 1987년 대한민국 최초의 실전 배치형 탄도 미사일 현무-1을 탄생시킵니다. 현무-1의 성공은 한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기술을 보유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한계 또한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묶인 사거리 180km는 휴전선 인근에서 쏘더라도 평양 이북의 북한 후방 기지를 타격할 수 없는 반쪽짜리 성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제약 속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 관성항 법장치를 독자 개발하고 고체 연료 기술을 고도화하며 내실을 다졌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냉전이 종식되면서 열린 틈새 시장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경협 차관 상환 문제로 추진된 불곰 사업은 우리에게 러시아의 선진 미사일 기술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비록 완제품 기술 이전은 아니었지만 러시아의 전술탄도 미사일 기술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한국형 미사일 설계에 녹여내는 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 중심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형상의 미사일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현무-1이 모방과 개량의 산물이었다면 이후 등장할 현무-2는 한국의 지형과 전략적 필요에 맞게 재창조된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독자 모델로 진화해 나가는 과도기적 산통을 겪어낸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은 비약적인 도약을 맞이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더 이상 180km의 사거리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이는 끈질긴 대미 외교 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2001년 1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났고, 이를 바탕으로 현무-2A가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2차 개정으로 사거리 800km까지 확보하며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2C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명은 트레이드-오프 트레이드-오프 방식의 적용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이 역발상은 사거리는 한반도 내로 국한화돼 파괴력만큼은 전술핵급으로 키우겠다는 한국군의 고슴도치 전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17년 마침내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철폐되면서 우리는 봉인되어 있던 괴물의 족쇄를 풀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재래식 미사일에서도 볼 수 없는 탄두 중량 2톤, 4톤, 그리고 최근 공개된 8톤 이상의 현무-5가 그 결과물입니다. 현무-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지하 100m 깊이의 은신한 적의 지휘구를 오로지 운동 에너지와 폭발력만으로 괴멸시킬 수 있는 사실상 비핵 핵무기라 불리는 전략 무기입니다. 이는 핵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억제력이자 주변 강대국들조차 무시할 수 없는 독침입니다. 또한 우리는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인 현무-3 시리즈를 통해 창문 하나를 골라 타격할 수 있는 정밀함까지 갖추었습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회피 기동 능력을 갖춘 현무-2 시리즈, 그리고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 외성공까지 이제 대한민국은 육상과 해상, 수중 어디에서든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입체적인 미사일 전력을 완성했습니다.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완전히 종료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제약 없이 우주 발사체 기술까지 포함한 완벽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고철을 뜯어보며 설움을 삼키던 1970년대에 과학자들이 꿈꾸던 자주국방의 꿈이 반세기가 지나 세계 최고 수준의 고위력 탄도 미사일이라는 압도적인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역사는 단순한 무기 개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약소국의 처절한 투쟁기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과학자들의 피와 땀의 기록입니다. 미국이 절대 안 된다며 막아설 때 우리는 몰래 연구했고, 정치적 이유로 연구소가 해체되는 비운 속에서도 기술의 맥을 이었습니다. 적이 핵이라는 절대 무기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그 핵을 쥔 손 자체를 잘라버릴 수 있는 괴물을 만들어 응답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묵직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극초음 속 미사일 개발과 우주 발사체 기술의 결합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안보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이 추격과 극복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의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평화는 어제 우리가 흘린 땀방울의 무게만큼 지켜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